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세미나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오늘지는 내일은 마감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50%, 네. 나머지 50%의 정보를 채우셔가지고 완벽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최근에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뛰는 게 이제 중상급지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고 있고 이제 하급지 아파트 가격은 소폭 회복하고 있다 보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상급지는 평당 2억을 찍었어요. 그렇죠. 야, 아파트가 평당 1억만 해도 뒤집어지는데 평당 2억을 찍는다고 저희가 방송에서 저희가 라이브 때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막 악성 댓글도 좀 달렸거든요. 미쳤다. 평당 2억이 말이 돼? 근데 그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계속 2억으로 간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조정될 것 같아요. 근데 평당 2억을 찍은 다음에 조정돼도 얼마까지 조정될까? 50% 떨어질까? 이런 양극화 심화가 약간의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상급지 집값은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급지 이상 지역의 아파트를 이제 살기에는 네. 사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살기 라이브. 리브. 라이브는 살아 있다는 거죠. 리브. 하기에는 점점 힘들어졌다. 그죠? 이제 정말 많은 돈이 없으면 서울 맞아요. 중상급지 아파트를 사기에는 이제 불가능해진다. 점점.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럴 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자,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를 싸게 사는 법. 리브, 사는 네. 법. 아니 또 매수. 리브 멜수도 바이. 있고. 바이 수도 있고 리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의 중상급지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목표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룬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꼰대님. 네. 임대란 말이에요, 임대. 네. 우리가 지금 서울의 전세도 엄청 비싸잖아요. 서울의 평균적인 전세 가격도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은 6억 5천만 원 정도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예. 네, 전세가 그러면 그럼 평균인 거고. 평균인 거죠. 중상급지로 치면은 이번에 둔촌주공 전세는 다 웬만하면 10억 이상이고요. 그렇죠. 이게 뭐 입주 물량이 터졌네 이렇다 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지금 입주 물량이 들어오는 것보다 그 지역의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보통 들어오게 되면 입주장이라는 게 열리고 그때 전세를 조금 싸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전세값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뭐 전세 시장이 아주 그냥 불장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뛰는 것만큼 월세도 따라 뛰잖아요. 그렇죠. 월세 평균 가격으로만 보면은 이제 한 131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중상급지의 월세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한 250 정도 그렇죠. 월세를 줘야지 맞아요. 아파트에 살 수 있다. 그것도 일정 보증금 이상을 내고. 그렇죠. 네, 그 정도는 해야지 이제 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강남 4구 안에서요. 그것도 역세권에서 천세대급 대단지의 커뮤니티를 모두 다 누릴 수 있으면서도 그 단지 안에서 내가 24만 원 가지고 월세 24만 원만 내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새 아파트를. 24만 원이면요. 네. 요즘 한 달 주차 요금이 3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시내에서. 한 대 주차하는 것도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가 굉장히 작고 네. 좁을 거 아니에요. 되게 낡고. 원룸 내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원룸? 지하. 반지하도 아니고 아파트. 지하 한 3층. 네. 지하 3층에 2평짜리 정도 하니까. 아니에요. 꼭 고시원도 거실도 있고. 요즘 한 50만 원, 60만 원 하잖아요. 그럼요. 고시원도. 예. 원룸들 평균 월세도 70만 원 이상씩 하는데. 그것도 되게 낡은 거 다 포함해서.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24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는지 제가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방 2개짜리입니다. 방 하나짜리도 아니고 이게 어디 지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방 2개, 거실 하나에 화장실까지도 게다가 이 아파트는 이제 새 아파트입니다. 올해 이제 신축되는 새 아파트고 이게 천세대급 아파트가 돼 있다 보니까 커뮤니티 시설도 내가 여기에 24만 원 주고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아파트의 이 평수가
보증금이 1억에 월세가 170에서 190만 원 정도 받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데 여기 안에서 이걸 임대로 받았을 경우에는 24만 원에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엄청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이번에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4만 원. 네. 관리비가 한 14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관리비 그 정도 나오고 사실 24만 원이면 저희 저번 달 전기비료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24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절약하셨네요. 3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아 장난 아니었죠. 저는 100만 원 나왔습니다. 저는 잘 때도 에어컨 키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저희는 전기세 100만 원 나왔습니다. 잘하시는 거. 아,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왔나? 에어컨이 좀 오래돼서 그런가? 아주 미치겠어요. 집이 넓어서 그래요. 집도 좀 그렇지만.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주택들이 사실 이거 하나는 대표적인 제가 예시를 든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뭐냐 하면요. 올해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주택들을 이제 짓게 되는데 임대주택들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가장 특징적인 게 지금 보면은 강동구도 있고 마포구도 있고 성동구도 있고 대부분 서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거주하고 싶은 이런 주거 환경이나 입지의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 지역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들, 거의 18군데 지역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임대를 굉장히 24만 원, 20만 원, 15만 원에도 들어갈 수 있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고를 보시고 주변 분들한테 좀 알려주셔갖고 주변 분들한테 알리면 안 되죠. 내 자녀나 네, 아니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알려줘야 돼. 네, 맞아요. 왜냐면 이게 얼마나 굉장히 많은 수를 모집하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귀합니다. 87개 단지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써놓기는 1463세대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에 가로치고 나서 예비 입주자 모집 세대수를 포함한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1463세대가 모두 다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416세대는 이게 6세대가 이번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예비 당첨자들까지 1000명 정도를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이래서 1400세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소수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 굉장히 매물이 귀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공가 입주자는 400명 조금 넘게 네. 뽑는 거네요. 4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거죠. 예비 입주자라고 하는 거는 이 400명이 이제 공실 안 들어갔을 때 네. 순서대로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뭐 당첨이 되고도 여기에 네. 또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생기게 되면 또 못 들어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비 당첨자들이 이렇게 두게 되는 거죠.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건? 조건이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수준이라든지 총 자산 그다음에 자동차의 가액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일단은 소득 금액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24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네, 월 소득이. 그다음에 뭐 2인 가구가 됐을 때는 320만 원 정도가 안 돼야지 이 이상이 넘는다면 일단 자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총 자산. 이 총 자산 저 속에는 내가 갖고 있는 뭐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뭐 주식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다 포함한 게 총 자산인데 이게 3억 4,500만 원을 이제 넘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자동차의 가액은 이미 그 총 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데요. 3,700만 원이 넘는 거면은 안 됩니다. 이거 고급차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한 15년 된 벤츠는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그렇죠. 가액이 그 정도 안 되겠죠. 아, 그럼 그냥 괜찮겠네. 예, 가액이 그 정도 안 되면은 가능하겠죠. 이게 그 월 소득이 240만 원이면은 연봉으로 하면 3천만 원 예, 세전. 세전 수입이에요? 예, 세전 수입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25% 빼야 돼요. 세금. 그러면은 정말로 진짜 저소득층을 위한 적이네요. 그러니까 네. 자녀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대학 네. 초년생 네. 졸업반들이 네.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네. 연봉이 최소가 3,500에서 한 4천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기업 이상이. 네. 아주 영세한 데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청년층들은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게 현실성이 좀 없다고 보는 게 이게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기준들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이 업그레이드하는 속도보다 현실의 어떤 그 화폐 가치 하락이라든지 이 소득 수준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1인 가구 중에서 243만 원 중에서 소득세 그 세금 빼게 되면 한 180만 원, 190만 원 받는
않는 거거든요. 실제로 직장인들 중에서 평균 임금이 100만 원대에 머물러 계신 분도 대단히 많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별로 없는 기준이다. 그렇게 그냥 메리트가 있지 않네요. 근데 물론 들어갈 수 근데 있으면은 제가 그쵸. 혼자 살면 무조건 저도 들어갈 것 그 같은데 싱글이면은 일단은 해당이 되면은 무조건 넣어보겠죠. 일단 우리는 소득이 안 되네요. 소득이 저거는 아, 임대 아파트 들어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네. 이게 싸게 살 수 20 몇만 원이면은 그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관리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도 분명히 해당되시는 분들이 왜 안 계시겠어요? 좀 계실 거라고 좀 보는데 일단은 사회 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나 이게 좀 낮다라고 한다면 내가 서울의 이 위치들을 보면 굉장히 좀 그 서울 중심권에 있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곳은 내가 출퇴근하기가 일단 좋잖아요. 좋은 직장에 다니기도 좀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회 초년생 때는 저는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걸 갖다가 이거 20년까지 살 수 있는 건데 2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20년까지 최대 살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저는 최대한 좀 짧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어떻게든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저는 여기에 사는 기간 동안에 주거사다리를 여기서 준비해서 저는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 발판으로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일까? 굉장히 극소수인 거고, 그럼 떨어진 사람들은 또 떨어진 거에 대한 상대적인 또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탈락에 대한 네, 아픔. 탈락에 대한 아픔. 근데 과연 저는 오히려 탈락한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 부모 찬스를 얻지 못하거나 또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시드머니를 모으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러니까 자본이 없으니까 임대로 고르겠죠. 그러니까 전세를 이용하던 월세는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본인이 이제 시드머니 모아놓은 돈에 비해서 너무 높다 보니까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로 현재 내가 어느 정도의 자본이 있어서 좀 더 좋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좋은 집에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임대로 계속해서 2년, 4년, 6년, 8년, 10년을 임대로 거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생활에 윤택함을 추구하시는 욜로라면 모를까.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기회를 놓쳤던 분들이 지나고 나서 상대적 박탈감, 꽤 자고 났더니 벼락거지가 돼 있다. 이런 이제 용어들이 시장에 많이 그러니까 패배감을 주는 상황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부족하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탈락했다라는 게 아픔이지만 아픔만큼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이 아픔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자 그러면은 오기가 생기잖아요. 못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느니 내 집 사버리겠어. 지금 당장 입주를 못해도 전세나 월세나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사버리겠어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임대 아파트에 당첨돼서 6년 뒤에 그 친구를 똑같이 만났을 때 내가 훨씬 더 자산에 대한 크기가 커졌을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탈락을 했다라는 아픔보다는 전화위복이 돼서 내가 좋은 기회를 통해서 서울에 임대 아파트가 아닌 내 집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그 임대 아파트 살던 분들이 네. 월세를 갖다가 한 20만 원, 30만 원 내고 한 8년을 사는 거예요. 조금씩 올라와서 이제 20만 원 냈는데 그렇죠. 30만 원, 뭐 35만 원 내고 이렇게 네. 살았죠. 그래서 8년 있다 나왔더니 같은 집에 월세를 주려고 했더니 200에서 3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거에 이제 10배를 정도 더 주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분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월세를 20만 원, 30만 원만 냈잖아요. 네. 그 남는 여유 자금이 많잖아요. 이거를 생각보다 많이 소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저축을 안 하고 생각보다 돈을 못 모아요. 그래서 돈이 남으니까 자꾸 뭘 사게 되고 차도 자꾸 바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벼락거지는 아니죠. 장기적인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낭패를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 이런 임대주택 월세에 대한 임차인 보호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복지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거의 10년, 15년을 갖다 임대주택에 잘 살아요, 월세를. 근데 이 뚜껑을 열어보면은 10년, 15년 후에 월세를 좀 적게 받았던 임대인들은 부자가 돼 있어요.
집값이 그만큼 인플레이션만큼 뛰어서 한 3배 정도가 뛰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차인들은 거기도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월세만 올려주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가진 거 없이. 그리고 객차 벌어져 버리는 거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이제 공공의 임대를 제공하는 나라도 있는데 민간 임대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민간 기업들은 이익을 추구하니까 이런 이제 임대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그 부담에 치여서 못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이게 임대를 싸게 사는 게 과연 우리 자식을 위한 건가? 어느 자식? 네? 그러니까 내 추천해서 이거 당첨됐어. 과연 이 자식이 이 자식? 저 이 자식이 과연 잘 될 것이냐? 네네. 아니면 고생해서 이 자본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애초에 그냥 전투하듯이 달려들어서 뭔가 치고받고 해서 내 자산을 불리는 게 옳은 길인가를 한번 잘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대를 싸게 사는 법. 근데 이게 있습니다. 서울의 월세를 이 상급지에 예. 20만 원대를 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이러려면 정말 소득이 작아야 되고 그쵸.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더 힘들잖아. 경쟁률이 그런 치열할 수밖에 힘든 없죠. 부분을 거쳐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임대 말고 네. 서울의 네. 매수를 하는 네. 가장 싸게 매수하는 방법. 이거는 저는 요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요즘 얼죽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는 이미 저 고공행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 네. 걔도 아파트다 보니까 인기가 많잖아요. 걔 똑같이 따라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받는 방법은 이제는 내가 온전하게 벌어서는 불가능하다. 근데 월급을 모아서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그 공식 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딱 진짜 이게 상급지에 빌라를 가지고 결국은 상급지 아파트를 얻는 방법은 이 빌라를 가지고 결국 그 빌라가 개발돼서 아파트를 받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파트 상승폭만큼 빌라가 못 따라갔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수많은 재개발, 네. 모아타운이나 신속, 통합 등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서 비싼 아파트를 주니까 지금은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개발될 만한 자리에 빌라를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적인. 그렇죠. 정말 단순한 이게 어렵진 않잖아요. 산수 그렇죠. 같은. 그런 단순한 이론적으로 이제 좀 통하는 공식이 돼서 아마 이 빌라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개발이 돼서 어떤 결과가 한두 개가 나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흐름으로 갈 거고 지금도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뛰었고 빌라 시장은 좀 적게 뛰었지만 아파트를 그냥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이런 빌라 시장을 저희가 재개발되는 빌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빌라 사는 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개발이 될 만한 자리. 거기 또 개발되더라도 굉장히 좀 좋은 자리들. 이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좋을까? 이 빌라 투자.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투자 유망 지역으로 관심 받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가 용산일 거고, 또 뭐 성수동일 거고, 뭐 송파일 거고, 이런 지역들이 되잖아요. 자, 기준을 정확하게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지금 현재 용산이나 성동구나 이런 지역들의 특징은 강남 서초 접근성이 좋은 바로 강 건너편에 있는 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작은 돈으로 투자했던 지역이 이제 자본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고 가야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자본이 적은 분들한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준이 강남 서초에 인접한 지역이잖아요. 그 인접한 지역들 중에서 아직 재개발에 대한 바람이 불지 않는 곳들이 한 2군데 정도가 있죠. 대표적으로 송파구 하면은 재건축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 뭐 재개발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초구에 붙어 있는 지역이 동작구입니다. 동작구에 뭐 사동동 일대라든지 몇 군데 정도 또는 신길동이나 이런데 뭐 노량진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이미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재개발이 아직까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입지가 좋고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은 더 많거든요. 면적으로 따지면. 이제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놓으신다면 개발 압력이나 개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요즘에는 좀 그 소리를 덜 듣는데 빌라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빌라 그거 잘 오르지도 않고 잘 팔리지도 않고 그 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내가 그걸 나보고 그걸 왜 사라고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이 안 계시지만은 간혹 계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했을 때도 저는 충분히 그 얘기에 공감을 했어요. 과거 우리 정확하게 10년 전만 돌아가더라도 그 당시에 2014년이라고 했을 때 마포나 성동구나 동작구에 있는 33평 새 아파트 가격이 6억 정도 했습니다. 6억대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 6억대 하던 게 지금 10년 만에 20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아파트 값은 높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6억 아파트 했을 때 빌라는 2억 정도 했거든요. 2억짜리 재개발에서 빌라 재개발에서 6억 아파트가 나온 거 하고 지금은 뭐 빌라도 좀 올라서 5억 정도는 하지만 5억 빌라 재개발에서 20억짜리 아파트가 나오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개발 이득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돈 되는 빌라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빌라 지역을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일단은 아파트 시세가 높은 곳을 고르는 게 이제 가장 좋아요.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가 빌라 값은 A라는 지역은 4억 5천이에요. 이제 어떤 지역을 또 얘기하면 또 욕먹으니까 A라는 지역은 4억 5천이고 B라는 지역은 5억 5천인데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값이 A라는 지역은 12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B라는 지역은 25억이에요. 그러면 빌라 가격은 1억 차이밖에 안 나는데 새로 완성되는 빌라 아파트 가격은 13억, 14억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요? 아파트 당연히 비싼데. 25억짜리 아파트 되는 걸 투자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라를 돌아봤을 때 어떤 지역을 내가 고를까 고민이시라고 한다면 주변 아파트 시세가 높은 곳을 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개발이라 해서 정부에서 지정해 준 곳만 재개발돼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개발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다 풀어줬어요. 그죠? 노도도 풀어주고 다 풀어줘가지고 주민 제한 방식으로. 그렇죠. 예전에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정해서 개발했는데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이라 해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높으면 웬만하면 다 해줘요. 그러면 아파트 시세가 높은 곳 같은 경우는 개발이 더 빠른 거예요. 우리가 재개발을 왜 늦을까? 사업성.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옛날 한남 뉴타운도 아파트 시세가 6억, 7억 할 때 우리가 목표로 6, 7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려고 한남 뉴타운 처음 개발했잖아요. 그때는 개발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죠. 왜? 지금은 35억짜리 아파트 받으니까.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이 오히려 되게 개발이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지역, 내가 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들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의지는 뭐냐면 내가 비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의지가 안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비싼 아파트가 생기는 지역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첫 번째로 판단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내가 투자하는 지역 주변에 얼마나 아파트가 비싸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자, 두 번째로는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시세가 애매해. 지금 많이 안 비싸. 근데 이 지역이 점점 좋아짐으로써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 17억, 18억 하는데 나중에 25억 해. 30억을 뛰어. 뭐 대표적으로 용산이라든지 뭐 한강변이라든지 뭐 남산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성되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뛰기 때문에 이런 지역 대규모 개발이 좀 몰려있는 주변에 빌라 쪽을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투자할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굳이 지금은 그 외지역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뭐 월세 받으려고 우리가 빌라 사지 않잖아요. 지금은 왜냐면 지금은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비싼 아파트를 받으면 차익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신매덕이란 차익이 생기는데 월세 그 몇천 받으려고 내가 지금 뭘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는 없는 거고 지금은 차익을 여러분들 누리시는 시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비싼 곳이나 뭐라 해서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이게 바람이 불죠. 이런 지역 위주로 선택을 하셔도 투자할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일단은 그 어려운 빌라, 난 안 해본 빌라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빌라 투자에서 5분 능선을 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저희 꼰대들이 상담을 통해서 풀어주죠. 그럼요. 세미나를 통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주 토요일 세미나 오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플러스 나머지를 채우시게 되면은 정말 안전한 빌라 투자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원하시는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옆에 제목에 써 있는 대로 신축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